자, 그래서 이 나카타가 이제 진행한 여러 컨텐츠 중에 일본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펼쳐놓은 이 페이지인데, 제일 첫 부분이에요. 일본사에서 제일 첫 부분. 를 펼쳤는데, 보면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본의 인물들이 있어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미코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한반도에서 넘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카타는 일본 사람, 본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포 후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한민족의 피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한민족과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소가노 우마코 2번, 소가노 우마코라고 하는 소아마자라고 하는, 이걸 그대로 한자로 읽으면 정말로 뜻이 전달이 안 돼서 원래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소가노 우마코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텐치텐노라고 하는 천황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텐무텐노라고 하는 천황을 기억해야 되고, 이 쭉쭉 내려갈 때마다 백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백제와 관련돼 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쿄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있어요. 아주 걸쇠출이면서 아주 희한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칸무텐노라는 이제 천황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칸무텐노는 정확하게 백제계의 후예고, 지금 현재 천황의 아버지가 한 20년 전인가요? 언론에 정확하게 나와서 내 조상은 백제계다라고 밝혔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칸무텐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번 타이라노 마사카도,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한민족의 통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시점, 요 때까지예요. 타이라노 마사카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900년대입니다. 서기력으로는 900년대. 그리고 이 밑에 나온 세 사람은 이제 유명한 그 명언을 남겼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건데 중요한 인물들이긴 해요. 후지와라 노 미치나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라카와 조고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황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라노 키요모리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 인물들, 그 중에서도 7번까지, 2번부터 7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백제, 우리 한민족과 직결되는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다 피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번역에서는 조그맣게 썼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본 신화를 그렇게 긴 일본 신화, 얼마나 기냐 하면요, 이게 이제 일본 신화거든요. 고지키라고 하는 일본 신화를 이 사람이 또 재미있게 풀어서, 이게 이야기책이거든요. 신화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야기니까. 사실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옥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처음에 땅의 창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토끼가 악어를 타고 등을 타고 넘어오는 이야기도 있고, 마치 그 고주몽의 신화 또는 그 윗대의 신화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전개가 됩니다. 천선강림, 당군 신화에서 이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이제 이 곰과 결혼을 해서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일본 신화에도 나옵니다. 천선강림들에서 하늘에 있던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천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끝에 가면은 신라를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와. 신라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키라는 책을 이 친구가 설명을 얼마나 재미있게 했는데, 굉장히 상중하로 되어 있는 큰 책이거든요. 이거를 요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아주 수제입니다. 근데
그 고집기의 내용을 여기다가 요만한 페이지, 한 손바닥도 안 되는 페이지에다가 요약을 했어요. 그니 얼마나 똑똑하고 컴팩트하게 아주 짧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황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초반부에 해당되는 대장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순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지난 시간 거를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 그 본류는 시작점은 어디였다? 저 위에 북부였다. 지금의 한반도 위쪽에 만주 이북 지역이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동이족이 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족이고 맥족이다. 예맥족이다. 우리의 조상은 예맥족이다. 우리의 조상은 예맥족인데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한 사람들은 미 대륙에까지 왔다. 그리고 따뜻한 땅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이제 북부 쪽에서 주몽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는 선호부의 여인. 그러니까 부여의 통치 체계는 사부제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동로, 서로, 남로, 북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짐승으로 얘기하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개, 그리고 멧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측인 서쪽에 있었던 선호부의 여인이었던 소라고 하는 성씨는 소도의 소입니다. 소도의 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늘의 제사를 지낸 그 신관. 지금 낮추어 얘기하면 무당이고 높게 얘기하면 이제 왕을 보필해서 왕 옆에서 국가의 그 길흉을 이제 점치고 또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했던 신관이야. 그 신관의 후예인 거예요. 소선호는. 그가 낳은 아들 2명, 온조하고 비류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 한강자락 중에서도 동편자락인 광진구에 있는 테크노밸리, 테크노마트 있는 그쪽에 이제 아차산이 있어요. 지금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 장신대가 있고 그 위에 워커힐 호텔이 있고 연예인들이 거기서 많이 결혼하잖아요. 워커힐 호텔 별관에서 결혼하고 그 산자락이 아차산이에요. 그 아차산성에서 475년에 백제의 계로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전사를 하면서 급하게 수도를 그 동생인 문주왕이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옮겨요. 그 다음 왕인 성왕, 그 다음 이제 큰 왕에 해당되는 성왕 때에 이제 부여, 사비백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는 고구려의 부여의 후예인, 예맥족의 후예인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다가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게 백제입니다. 그리고 그 백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660에서 663년 사이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백제는 사라져가죠. 후백제 이렇게 견훤이 나오고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지만 거기까지가 일본 사학에서 일본 그 식민사관에서 가르치고 그쪽으로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를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감추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30몇 년을 지나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고, 한국 조선인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계의 사학자들도 둘 중에 하나, 몰랐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덮었던지 하면서 어쨌든 역사가 왜곡이 됐습니다. 굉장히 왜곡이 되어서 그 백제 660년대 이후의 이야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멸망한 나라로만 치부가 돼요. 그리고 의자왕은
굉장히 그 아주 향락에 물들었던 왕으로 치부가 되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의자왕입니다. 의로울 의자예요. 자비로울 자자예요. 의자왕의 아들이 있어요. 부여풍이죠. 부여풍인데 그 당시에 의자왕의 아들이 일본에 와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이미 백제는 200년대부터 일본 땅에 와 있었고, 일본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 중국 동부 지역에 와 있었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백제는. 그러다가 이제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역사로는 이제 백제가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자, 백제가 이미 200년대, 300년대부터 특히 일본 땅, 외라고 하는 땅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요, 언제 나오냐면 700년대가 돼야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그 땅은 외의 땅입니다. 외나라의 땅, 작은 외의 땅이에요. 근데 외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중국에서 붙인 이름, 동이족 할 때도 보면, 동이족을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동이족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었는지 큰 화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쓸 수 없는 큰 화를 쓴 민족이 동이족. 마찬가지로 외라고 하는 이 명칭은 중국에서 붙인 건데 아주 왜소하고 작고 오랑캐다. 그러니까 변방에 우리 민족이나 동이족이나 외는 다 오랑캐로 본 거죠. 그래서 외라는 이제 명칭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엔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외의 땅에 가서 이제 백제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 일본인 방송인인 나가타 아츠히코가 이제 유튜브에서 내보낸 이 영상 화면 한 페이지를 갖고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고대 무슨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건 다 건너뛰고요. 언제부터 얘기할 거냐면, 자, 백제가 멸망하는 시점부터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겠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660년인 것은 확실합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은 660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자왕이 그 신하가 배신하는 바람에 이제 잡혀서 포로로 이 중국 땅으로 가게 되죠. 중국 땅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일본 땅에 있었는데 이 중국 땅으로 간 백제 의자왕을 포로로 삼았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 삼국 이제 한반도에다 도독부를 만들어요. 웅진도독부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웅진도독부의 책임자를 임명을 하고 마치 총독제도처럼 도독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이제 성씨를 백제 의자왕 이후에 생긴 성씨를 서씨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서씨성을 갖고 있는 백제 쪽의 충청도 분들은 그 후손인 왕통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웅진 도독부를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660년에 멸망을 할 때 뚱딴지 같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한국 역사책에는 별로 기록을 하지 않았고 비중을 주지 않았어요. 뭐냐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의자왕이 잡혀가자마자 일본 땅에서, 그러니까 외의 땅에서 27,000, 37,000에 해당되는 수많은 병력을 백제 땅에다가 출병을 시킵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역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이 660년대의 일본 외의 땅은 어디까지 백제인들이 통치하고 있었냐면 오사카 지역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천황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천지천왕. 천지천왕인데
이 천지천왕 때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나카노우에라고 하는 차남이었습니다. 차남이었는데 반란을 한번 일으키죠. 이 나카노우에하고 그의 측근이었던 신관이었다고 생각되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에 있는 소가노 우마코를 처단해버립니다.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게 그림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이 소가노 우마코를 처단을 해버렸는데 이 소가노 우마코가 백제 사람이에요. 소가노 우마코. 근데 누구냐면 그 당시에 권력의 최상층에 있었던 천황을 능멸할 정도로 실질적인 권력자가 이 소가노 우마코예요. 소가노 우마코에서 시작해서 이제 목이 날아간 사람은 이제 손자뻘에 해당되는 소가노 이루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가노 우마코, 소가노 이루카 둘이 이제 소씨 가문이 결국은 멸절을 당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카, 이루카의 카 해서 바카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속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어요. 어떻게 빼앗겼냐면 한 100여 년간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소가노 우마코의 권력의 핵심은 불교입니다. 불교를 도입을 했어요. 불교를 도입하면서 숭불 정책을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목이 날아가는 날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 반도 쪽에서 사신단이 오고 그래서 접견하는 날이에요. 왕실에서 이제 그 당시는 아스카 시대입니다. 예, 아스카 시대 여기 나오잖아요. 아스카 시대 야마토 요 아스카 시대인데 이제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근정전에서 또는 인정전에서 이제 사신단을 맞이하는 시간이니까 무장해제를 시킨 거예요. 다. 무장해제, 소가노 이루카도 포함해서 무장해제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조정 자리에서 바로 이 천지천왕이 나중에 되는 나카노우에와 그 옆에 있었던 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칼을 빼서 목을 날려버려요. 소가노 우마코의 손자인 소가노 이루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천지천왕의 어머니와 또 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문장인데 가라히도가 쿠라즈쿠리を죽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라히도가 쿠라즈쿠리를 죽였다. 가라히도가 뭐냐면 가라쿠니 히도.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넘어온 가라쿠니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도 읽으면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땅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신관이에요. 이 신관이 이 소가노 우마코 이루카의 별명이 바로 구라즈꾸리거든요. 네, 구라즈꾸리를 목을 날려버렸다. 다시 말해서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네 나라 사람을 죽여버렸다. 라고 스스로 내뱉고 간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600년대 요 당시에 일본이라고 하는 현지의 상황은 백제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백제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다시 말해서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이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이 소가노 이루카의 목을 날렸다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내뱉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이전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전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 소가노 우마코는 원래 이름은 목협만치라고 하는 한국 이름이에요. 목시예요. 목시. 협시일 수도 있어요. 목협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시였는데 누구냐면 백제 땅에서 넘어간 유민이에요.
이제 이 소가노 우마코하고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는 모노노베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노노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모노노베, 배자가 들어가면요, 뭔가 특출난 사람들이에요. 지식층이든지 기술이 있든지. 그래서 모노노베, 물건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한반도에서. 모노노베 씨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뭘 갖고 왔냐면은 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들을 갖고 외의 땅에 온 거예요. 대표적인 게 농경기술, 논에다가 물을 대고 많은 벼를 생산하는 기술. 그 당시 이전에는 밭에다가 이제 논농사를, 그러니까 벼농사를 했는데 관계 작업을 하면서 물을 대고 댐을, 그러니까 보를 만들고 이러한 기술들, 머리 지혜를 갖고 온 사람들, 그리고 농경에 필요한 농기구들, 괭이에서 시작해서 뭐 낫뚜비, 아까 이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의 나카토미라는 가마타리는 낫자루라는 뜻입니다. 낫자루, 한글로 얘기하면 그런 농기구들을 갖고 오거나, 또 신라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뭘 갖고 왔냐면 직조기술, 이 옷을 짜는, 섬유를 짜는 그 기술을 갖고 온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일본 성씨 중에 니시키오리라고 하는 성씨가 우리 동네에도 사는데, 니시키오리라고 하는 이 배 짜는 사람들을 니시키오리라 그래요. 이제 직조기술을 갖고 오든지, 그 다음에 농경기술을 갖고 오든지,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각종 그 군사 장비를 갖고 오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모노노베 씨가 먼저 신라 쪽 사람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후예인 건 똑같아요. 넘어와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소가노 우마코가 그를 한몫에 날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붙게 되냐면은, 경쟁 구도에서 불교가 이제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들여올 거냐 말 거냐, 불상을 세울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이 소가 씨는 숭불 정책, 그 다음에 모노노베 씨는 배불 정책. 그러니까 불교 안 된다. 불상을 갖다 냈더니 나쁜 일이 자꾸만 생긴다. 사람이 죽어나간다. 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필이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불교 안 된다 했는데 소가 씨는 불교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소가 씨가 이 모노노베 씨의 목을 날려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정미의 난이라 그래요. 테비노랑 난이라 그러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소가 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패한 자나 승자나 다 우리 조상이에요. 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이 이제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소가 씨가 한 7, 80년 정권을 잡으면서 너무 이 전횡이 심한 거야. 너무 이 횡포가 심하니까 이 천황가에서 이제 반대로 이 소가 씨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천황가는 힘이 없고,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던 신관이었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그날 바로 이 반도에서 넘어 사신단을 맞이하는 날 조정해서 바로 이 소가노 우마코의 손자의 소가노 이루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이 창출이 되는 그 사건을 뭐라 그러면 을사의 변이라 그래. 이시노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을사의 변이 일어나요. 그 주인공들, 목이 날아간 소가노 이루카도 백제 사람, 백제의 후예, 반도의 후예. 그 다음에 목을 날려버린 사람 바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신관이라고 했잖아요. 신관은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역시도 반도에서 넘어온 백제계 인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이후의 역사에 자기가 백제계라는 것을 자꾸 밝혀요. 일부러라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이 백제였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얘기냐면요. 600년대 얘기예요. 500년대, 600년대. 자, 660년이 되면 백제가 멸망을 하잖아요. 백제가 멸망을 할 때에 이미 일본 조정은, 다시 말해서 외 조정은 어디에 와 있었냐면은 이
오사카 지역, 그러니까 아스카 시대를 맞이하고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천지천왕이 이제 천왕 즉위하면서 일시적으로 수도를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힘을 빌어서 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이제 이 혁명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지와라라고 하는 일본 최대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지금 역시 현재도 이 후지와라의 후예들이 일본의 지배층이고 지식층이고 기술층에 있어요. 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많잖아요. 후지이, 후지타, 또 변형되어서 이토, 사토, 그 다음에 가토, 곤도, 이 후지와라, 다시 말해서 나가토미노 가마타리의 후예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660년에 이미 일본 외의 땅은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 중간에 있었는데 하필 660년에 백제가 본토가 이제 당나라군에서 나당연합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니까 외의 땅에서 자기 민족의 조상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의자왕의 아들이 부여풍인데, 부여풍이에요. 이 성이 부여예요. 부여고 이름이 풍이에요. 중국 서적에 보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부여라는 단어를 부여합니다. 진짜로. 북부에서 시작해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넘어오고 일본 땅에도 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그 중국 서적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 이제 그 의자왕의 그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올 때 수군을 대거 보내줄 때의 그 인물이, 그 당시의 통치자 인물이 바로 이 천지천왕의 어머니, 천지천왕의 어머니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3년 후에 결국은 이제 백제는 본토 백제,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는 멸망을 하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제는 이미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일부 백제 서해안에 있었던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던 백제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서 동해안 지역, 그리고 외의 땅,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외나라에 있었던 백제는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그 통치권이 바로 이 7항에 나오는 타이라노 마사카도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900 몇십 년대, 70년대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이미 겨우 660년대요. 660년대에 천지천왕이 이제 되면서 혁명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시노 행의 이제 을사의 변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천지천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천지천왕을 등극할 때 백제가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원군을 보냈는데 원군이 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본국 백제가 멸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야. 이 천지천왕은 급해진 거야. 어떻게 급해졌냐면, 요거는 이제 고집기 부분을 보면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지천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무천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이제 아들이 등극을 하지만, 이제 천무천왕이 이 천지천왕의 동생이 이제 천무천왕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 천지천왕의 동생인 천무천왕인데, 이 천지천왕이 자기 어린 아들을 이제 천왕으로 세우니까, 천무천왕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세조예요, 세조.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 조카를 죽여버리고 단종을 죽여버리듯이 이 조카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천왕이 돼요. 저희가 천왕이 되는 요 시점이 이제 당나라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천지천왕, 천무천왕 때가 당나라의 시점인데, 당나라 시점인데, 그 당나라 때 일본은, 당나라는 황제이고,
그리고 대국이잖아요. 대국이 되니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이 혁명을 일으켰던 천지천왕과 나카노우에 후지와라 씨가 일본이 이 상태로 있으면 당나라에게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급해져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수성을 썼습니다. 규슈 지역에 수성을 지금도 남아있어요. 성터가 남아있어서 잘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던 오노조의 대야성, 신라에 있었던 대야성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일본 땅에. 대야성이 지금도 일본 규슈 이 사가현에 가면 있습니다. 성을 쌓아요. 물가에도 성을 쌓고 산에도 산성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 되겠다. 일본 이 우에라는 나라가 이 오랑캐 조그만 소국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당나라와 같은 급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나라와 같은 급의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신화가 자생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일본의 신화예요. 자, 그래서 일본 신화 부분부터는 다음 편에,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